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한계와 배신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하면 비아그라, 시알리스로 대별되는 아주 유명한 약물들이 있죠. 우리가 발기 등이 약해지시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이런 약물들을 처방을 받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쓰시다가 어느 때부턴가는 점점점 이 약물들의 효능이 떨어집니다.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용량을 늘립니다. 그리고 용량이 점점 늘어가서 한계 용량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발기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가끔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었던 발기부전 약들, 그런 약에 대해서 이거 배신받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치료제들이 한계를 갖는 이유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 약물들의 성격이 대증치료 약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대증치료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증상을 잠시 잠깐 완화시켜줄 목적으로 쓰여지는 약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증치료라는 개념을 저희가 조금 구분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치료의 성격은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증치료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인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 원인치료를 근본적인 치료다라고 해서 근본치료라고도 하죠. 자, 대증치료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한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쓰는 약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한시적으로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보다 보니까 이 원인에 대한 노출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진통제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통증이 있습니다. 어깨를 다쳐서 통증이 생겼는데, 통증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깨 움직임을 제한하게 되죠.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통증도 유발이 되는데, 만약에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괜찮은 줄 알고 그 부위를 또 쓰게 됩니다. 손상된 부위를 지속적으로 쓰게 됨으로 인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죠.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집니다. 점점 그 약을 많이 쓰게 되고, 또 빈도도 자주 쓰게 되지만 용량도 점점 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반면에 이 원인 치료라는 건 원인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발적인 이 반응을 회복하는 치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원래로 돌아가는 치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또 이렇게 원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원인 노출을 최대한 제한해야 됩니다. 원인 노출을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통증이 있게 함으로 인해서 그 장기나 조직을 활용을 제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체가 갖는 그 통증의 목적에 순응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 줄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약을 안 써도 되는 상황까지 회복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치료죠. 우리가 약은 일과성 단기적으로 쓰고 또 그 도움을 받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해서 온전하게 돌아가서 더 이상 약에 쓸모가 없는 상태, 약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진짜 치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치료로 돌아가는 치료가 이제 원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약들은 이 원인에 접근이 안 되는 거냐? 네, 원인에 대한 접근이 되는 약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증치료 약물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자, 발기라는 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잠깐 말씀을 좀 요약해서 드리면, 뇌하고 결국은 이제 혈관,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외에도 이제 음경 해면체, 음경 근육이죠. 음경 근육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뇌입니다. 뇌에서 일단 신호 활동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신호 활동이냐면
이 뇌에서 혈관에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혈관 확장 물질이 나오게 돼요. 혈관 확장 물질. 이 혈관 확장 물질이 이제 NO라고 하는 산화질소입니다. 이 확장 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게 키가 되는 물질인데 이 혈관 확장 물질이 나와서 혈관을 확장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음경이 딱딱해집니다. 이 확장된 상태를 음경 해면체가 지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음경 근육이 이완성 지지를 해주는 거죠. 요거를. 그래서 이제 발기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발기부전약은 어디에 해당되는 약이냐면 이 혈관 확장 물질을 오랫동안 머물게 해주는 약이에요. 자, 혈관 확장 물질이 있어서 혈관이 확장이 돼서 충혈이 됩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충혈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관계가 끝나면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확장 물질을 청소해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청소 물질. 그게 PDE5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 청소 물질이 있는데 이 청소 물질을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청소하지 마 라고 해주는 게 그게 비아그라입니다.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고 있는 이런 약제들의 성격이 혈관 확장 물질을 오랫동안 머물게 해주는 그런 약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가 뭐가 됩니까? 혈관 확장 물질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이 약들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요, 혈관 확장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청소를 안 하게 한들 원래부터 없었어요. 확장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혈관 확장 물질이 나오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했었죠. 첫 번째는 이 뇌 신호활동 1번입니다. 얘가 있어서 혈관벽을 자극을 해서 혈관에서 확장 물질이 나와야만 확장 물질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신호활동을 받는 혈관이 건강해야 되겠죠. 혈관벽에서 나오는데 이 혈관이 손상성 변화가 생겼습니다. 너덜너덜하게 상처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산화질소라고는 확장 물질이 잘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를 써도 효과가 떨어지거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뇌 신호 활동에 관여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각종 성호르몬들하고요, 또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습니다. 신경 활성 물질들인데, 뭐 대표적인 게 도파민, 아세틸콜린, 뭐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자, 이런 신호 활동하는 이런 물질들이 우리가 사정을 하게 되면 소모가 일어나는데, 대부분들이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이걸 과하게 소모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과도하게. 과도한 사정. 우리가 사춘기 때는 잘 모르니까 매일매일 사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대나 30대 초반에는 자극만 주고 압박만 줘도, 물리적 자극만 줘도 단단하게 발휘가 되니까 매일같이 사정하는 분들도 많고, 누가 어떤 지도를 해준 적이 없으니까, 또 뭐 30대나 40대, 50대가 되신 분들도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는데 그분하고의 성적 교감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자신의 체력 수준이나 연령에 좀 무리하게, 과도하게 또 사정을 자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한 분이 일주일에 2번, 3번씩 이렇게 한다든지, 또 그런 생활을 과도하게 지속되면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오랜 기간을 하면 통상 한 6개월에서 2년 이상, 이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런 성신경 물질들의 소모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누적적으로 있게 되면 성신경이 아주 필요해지고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성성 기능이 뚝 떨어져요. 성성 기능이 뚝 떨어지니까 이 신호 활동이 아주 약해집니다. 한마디로 호르몬이나 신경물질을 만드는 이 공장이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이 번아웃 돼서 이제 과로로 인해서 이제 소모성 반응 때문에 이제 기능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충분한 양을 생산을 못 해내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성 기능 저하가 되면 신호 활동이 약화되면서 이 약을 먹어도 비아그라 시알리스가 작동하지 않는 순간이 올 수 있고요. 아주 많습니다. 이 경우가 실제로 임상에서 비아그라나 이런 약을 먹고도 이제 반응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은, 열에 한 8 이상은 이 부분이 이제 많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훨씬 드문 경우지만 혈관 자체가 심각하게 손상을 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고혈당.
당뇨죠. 제일 흔한 경우입니다. 높은 수준의 혈당을 아주 지속적으로, 보통은 이제 6.5% 이상이 우리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당뇨라고 볼 수 있는데 6.9%, 당화혈색소 수치가 6.9% 이상 때부터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당화혈색 수치가 7%, 8%대를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 고혈당 상태로 인해서 혈관벽에 자잘한 상처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 혈관벽이 손상성 변화,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아까 혈관 확장 물질 유발이 어려워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성지방이라고 혈관 내에 중성지방 농도가 너무 높거나 이러신 경우에도 이 혈관에서 혈관 확장 물질 유발이 방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우리 그 음주나 담배, 사실 음주나 담배로 혈관벽이 손상되려면 좀 심하게 먹어야 됩니다. 음주도 매일같이 거의 매일이다시피 소주 한 병 이상을 장기간에 걸쳐서 드시는 분이라든지, 담배도 아주 뭐 굉장히 그 많은 양의 담배를 하루에 뭐 2갑씩 수년씩, 십수년씩 이렇게 핀다든가, 그럴 때 주로 많이 표현되긴 하는데, 음주와 담배도 혈관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혈관이 심각하게 손상성 변화가 생겼을 때에도 비아그라 이런 것들이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발기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가 우리 스스로의 생명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걸 만든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성적인 반응을 보이려면 많은 호르몬과 신경물질이 요구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쓰여지는 신경물질들이 생식활동뿐만 아니라 생존활동에도 쓰여집니다. 심장을 뛰게 하고 또 호흡을 조절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하는데도 동일하게 쓰여지게 되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너무 과도하게 이런 소모들이 많아지게 되면 전체 자원이 좀 부족한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자원이 충분할 때야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지만, 자원이 만약에 이제 한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에 먼저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제공을 먼저 하게 되겠죠. 자, 생존하고 생식활동 볼 때 무엇이 더 중요하죠? 당연히 생존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장 뛰게 하고 또 호흡하는데 관여할 수 있도록 그쪽에 먼저 이런 신경물질들을 전달해주고, 생식활동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거죠. 거기까지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너는 잠깐 휴식을 취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체가 스스로의 생존활동 또 생명활동을 보존하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바로 발기부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무시하고 우리가 이런 약물을 통해서 초반에는 듣거든요. 억지로 이제 몸을 강요하고 강제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 인체가 스스로의 생존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약물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문제가 생겨요. 이런 화학물질이 들어와도 이 화학물질의 수용을 거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비아그라나 이런 약들이 안 듣는 걸 내성이라고 얘기를 잘 안 하고요. 저항성이 생겼다, 약물 저항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약물이 우리 몸에서 반응하려면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화학물질이 들어왔을 때 수용체가 받아주고 우리 세포가 반응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우리 인체가 그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일부러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체가 스스로의 생명활동을,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인체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아, 우리 인체가 지금 금욕을 요구하고 있거나 잠시 쉬라고 요구하고 있거나, 그래서 그렇게 쉬어주시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쇠약해졌던 완전히 많이 고갈됐던 이런 성신경활동 또 성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천연물도 좀 도움을 좀 주고, 다행히도 이제 이 자연계에는 이 성성 기능이라든가 뇌하수체 기능을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이런 천연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천연물 도움을 좀 받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너무 지쳐있던 이런 성성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해주시고, 아울러 이렇게 퍼진 공장의 생산성이 다시 회복됐다 하더라도 또 필요한 게 뭡니까?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공장에서 이런 호르몬이나 신경물질이 유발되려면 결국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양적 기초가 필요해요. 양질의 지방이나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같이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공장의 생산성이 회복이 되고, 또
거기 적절한 원료들이, 영양적 원료들이 제공이 되면 이제 얼마든지 이 수용성이 회복이 돼요. 우리 인체는 내가 사정을 충분히 해도 돼, 그럴 조건이 되었어 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화학적 자극에 대해서 저항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용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회복되면 이 약물이 점점점 안 듣던 약물이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시면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렇지 약을 쓰지 않아도 원래 우리 가능했잖아요. 이런 약물 없이도 우리가 발기도 충분히 단단하게 가능하고 유지도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강했던 조건까지도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가 대증 약물인 관계로 우리 인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항했던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원인들을 잘 찾아서 그 인과성을 회복을 한다면 이 약물에 대한 저항성도 줄고 또 약물 반응도 좋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온전한 원래 모습까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발기부전 치료제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걸 또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